도종환 의원입니다. 조윤선 장관님, 강은교 시인 아세요? 강은교 시. 직접은 알지 못하지만 시 읽어보셨죠? 네. 참 좋은 시를 쓴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시인이십니다. 이분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재 신앙송이에요. 정호성 시인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 온 국민이 다 아는 시인이에요. 예. 이분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노무현 시민학교 강좌, 또 박영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여기 문화부 자료에 보니까 경향 미디어 오늘 등 필진 활동, 박정희 시대 비판, 이게 사유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 한겨레 활동, 이 사유인 사람도 있어요. 하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 문화부 문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이사항, 이 특이사항이 블랙리스트예요. 이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고 배제를 위한 무리한 사업을 하던 결과 보수단체 민원 제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책 없이 이런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어요. 여기 이 문화부 문건에 뭐 어느 분야를 이렇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줬나, 각종 분야 문화예술 그 심의, 재정 불이익 이런 거 말고도 전통예술 해외 진출, 미술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해당되면 배제하는 거예요. 문화훈장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이런 것도 배제의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연예술센터 대관,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상, 국어심의위원회 위원, 생활체육 대축전 정부 포상,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 패럴림픽 감독단 이런 데서 다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했어요. 이 문화체육 분야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정무 리스트 기억나시죠? 예, 그게 화면에서 2015년 4월 보여주신 거. 13일 날 작성된 거로 돼 있는데 그때는 정무수석이셨습니까? 예,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으로 한참 제가 2015년 일을 5월 했었습니다. 며칠까지 정무수석을 근무하셨어요? 사표는 5월 3일 날 냈는데 10 중순까지네요. 예, 그때 수리됐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했죠? 예, 지금 그 뭐 수사 결과도 밝혀지고 있고 존재했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보시니까 이 블랙리스트 실태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지금 너무했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지원을 배제하는데 작동이 된 그런 사유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한다면이 다 아니라 여기 문화부 공문이에요. 예, 제가 그 내용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곧 이 일의 전모가 저는 이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 이전에라도 거듭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 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치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관리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단체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의심할까 봐서, 또 불이익을 준다고 의심할까 봐서 실천문학이나 문학동네 같은 그런 잡지들은 슬쩍 또 양해란 이름으로 지원을 해요. 그거를 이제 또 문화부 직원들이 갖다 주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리스트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지원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또 호들갑을 떨었던 거예요. 그걸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김상욱 과장, 김상욱 국장, 이정호 과장, 오진숙 사무관 이런 사람들은 누구 지시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일을 했습니까?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원님,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특검에서 모두 다 조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사람, 집행한 사람이 있는데 지시 내린 사람은 없어요. 아마 근데 그 특검에서 칼끝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네, 그 것으로 알고 칼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김종덕 장관 구속영장 청구까지 그 단계까지 갔는데 마지막 칼끝이 조윤선 증인과 김기춘 실장을 향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소환을 곧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승훈 차관은 문화부 내 건전 콘텐츠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를 했는데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 이 언론 보도는 조금 보고를 사실관계하고 하는 사람은 부합하지 있는데 보고를 받은 않는다고. 사람은 누굽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그걸 장관께 직접 보고를 드렸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김정덕 장관도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자꾸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장관 거치고 보고해 이렇게 국장과장들한테 지시해서 장관 보고 피를 찍어가지고 보고한 거가 지금 특검에 가 있는 거예요. 조현선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특검에서 각종 증거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인하지는 못하실 텐데요. 이 많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그 아까도 그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제 부처에 돌아가서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가시지 말고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몰랐다는 것, 정무 리스트가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까 불찰이라고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거 불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명확하게 밝히세요. 뭘 특검까지 기다리세요. 전모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모에 대해서 밝힐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부지. 문화부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문건이 있고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문화부에서 먼저 전모를 밝히고 그리고 사죄하세요. 국민들한테. 여기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실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세요. 제가 1분만 더 쓰겠는데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십시오. 네. 채플린이 국외로 추방을 당했었을 때 누가 추방시켰냐면 메카시가 그랬어요. 메카시가 저 사람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비판한 영화 만들었잖아요. 모던 타임즈라든가 위대한 독재자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몰아가지고서 추방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끄러워한 정치인이 메카시예요. 결국 채플린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관계 시대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됐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편가르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 공안 통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정권은. 피카소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피카소 그림을 교과서에서 뺍니까? 사르트르 책 읽지 말고 스코니어링 책 읽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야만의 시대를 또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예, 거듭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상처와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문제가 제기된 계기로 인해서 예술도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이제부터는 예술이 그 예술 자체가 아닌 그 위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배제를 받거나 편을 가르거나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지겠습니다. 예, 김한중 의원님